왜 다리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게 아픈 것은 허리인가 같더라고요. 그 어떤 의사 선생님도 다 그 얘기는 똑같아요. 허리 뭐 몇 번이 안 좋아갖고 이제 그 다리가 아프더라고. 네. 다리 통증이 와갖고. 네. 그리고 나빠지라니까 급속도로 나빠지더니 또 낫는 것도 하여튼 거기서 치료받은 데는 아직은 재발은 않고 막 어디 뭐 막 큰 산을 다닌다든가 그럴 정도는 아니라도 걸린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한번 검도하다 이제 약간 삐끗한 느낌이 있어서 쉬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뭐 더 심해지지도 않고 뭐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붓기가 유지가 돼서 또 한 1,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조금은 큰 규모의 대형 그 정형외과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병원인데 이제 정형외과를 잘하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MRI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 진단으로는 발목 인대가 완전히 끊어져서 양쪽으로 다 말려 들어가서 웬만한 그 인대는 그 수술을 이어붙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다른 사람의 인대를 이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능하고 재생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사실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될까요?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정말 12월부터 4차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시술이 전 발목만 한 줄 알았더니 발목과 그 근처를 전반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좀 아프더라고요. 뭐 맞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붓기는 바로 빠졌고요. 3월 정도 한 시술을 받고 한 2-3달 뒤에부터 굉장히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걷는 거 자체가 이전에 그 붓기가 있었던 정도와 거의 구별이 안 갔었고요. 그 선생님이 찍어가지고 10번이 골절됐다고 힘들겠다 그러면서 한번 치료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했더니 그게 처음에 같으면 못 오고서 고통스러워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갈수록 조금씩 나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딴 운동 열심히 해요. 걷는 거 뭐 다 해요. 뛰는 거. 다 하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갖고 지 친구들도 몇 사람 갔었는데 하다가 중단된 사람은 안 나왔는데 다 한 사람 났더라고요. 다. 그 프로테라피는 이제 원래 이게 미국에서 치료 방법이 개발돼가지고요. 약화된 인대에다가 프롤리프란트라고 그래가지고 증식제를 넣는 겁니다. 증식제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포도당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50% 포도당을 넣었다 이제 희석을 시켜가지고 생리식염수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리도케인이라는 그 약간 마취하고 섞어가지고 주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절 내에는 되게 25%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절 바깥에 어떤 그런 부분에 되게 한 15% 사용하게 됩니다. 11.5%나 15%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 이게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다 입증이 됐는데, 인대에다가 이 포도당을 줘보니까 이 인대는 한번 손상이 되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래 인대가 100%가 정상이었는데 손상을 받아가지고 이게 50% 정도로 약해졌단 말이죠. 그럼 그게 다시 100%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인대가 약해지면 그게 계속해서 그 근육의 문제를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인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근육이 인대 불안정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뼈를 인대가 잡아줘야 되는데 인대가 못 잡아주니까 근육이 뼈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묻히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증식제를 넣어보니까 인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조직학적으로 보니까 그게 내가 원래 인대가 100%가 정상이었는데 50%로 약해졌던 인대가 증식제를 줘보니까 인대가 나중에는 120에서 140%까지 증식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은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되는 거죠. 실제로 뭐 이건 거짓말이나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한 6만 케이스 정도를 해봤는데, 치료한 분들은 나중에 더 힘이 세지세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도 이게 이 테니스 엘보가 와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왼쪽 아파가지고. 이 친구가 배드민턴을 치는데 아파서 못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로를 치료를 하셨는데, 나중에는
치료한 쪽에 더 힘이 세졌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인대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더 힘이 세지고요. 아주 안정되게 되고, 그거는 효과는 또 거의 반영구적으로 지속돼요. 몇 년에서 몇십 년 동안 지속되세요. 그게. 아니면 영구적으로 좋아진 경우도 있고. 글쎄요. 저희는 이게 뭐, 제가 한 15세부터, 그러니까 나이로 쳐서 15세부터 94세까지 해봤는데, 그 뭐 허리 아프신 분들, 뭐, 목 아프신 분들, 어깨 아프신 분들, 뭐, 팔꿈치 아프신 분들, 뭐, 발목 삐신 분들, 무릎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목에서 소리 나는 분들, 뭐, 어지러우신 분들, 턱관절 아프신 분들, 뭐, 머리 아프신 분, 수많은 케이스를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거의 한 80에서 90%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골절 때도, 이 치료는 이제 급성기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만성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되게 몇 년에서 몇십 년 되신 분들이 오셔요, 저희 병원에. 근데 이제 급성기 때,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 갈비뼈 골절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무릎이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무릎 안에 피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혈관절이라는 거. 그런 환자들도 그렇고, 골절된 환자들도 골절 부위에다가 이 부위를 주입하게 되면은, 인대가, 결국은 뼈가 부러졌다는 건 인대가 다 손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대가 나중에 굉장히 강해지면서 회복수가 굉장히 빠르세요. 낫는 속도가 뭐 일반적인 그 기부스되고 이런 것 하느라고 오히려 나중에 근육도 더 약해지고 이런 거 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좋아지죠. 그럼요. 완치가 손상에 대해서는 예, 그렇죠. 인대로 손상은 뭐 이 치료로 안 되면 다른 뭐 프롤리프란트라고 그래요. 다른 증식자 있긴 하지만은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것만 쓰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나머지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고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포도당만 쓰는 이 치료는 뭐 저는 뭐 부작용을 경험을 못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뼈주사는 그 코르티코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트리암시놀론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메틸프레닌솔 이런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그 약이 들어간 동안은 효과가 있으세요. 한 몇 주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허리 통증 때문에 그 꽁지뼈 쪽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되면 또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프로테라피는 포도당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성분 자체가 다른 겁니다. 뼈 주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스테로이드 치료는 부작용도 있고요. 스테로이드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부으세요. 부종도 생기고, 그 다음에 결국 인대도 더 약화가 되죠, 이게. 그 다음에 골다공증, 오히려, 하여튼, 그 다음에 그 부위가 더 약화가 더 되세요. 반대로 프로테라피를 하게 되면 인대가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대의 작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테라피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세요. 그러니까 주사 맞을 때 아프다는 거.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환자분들 얘기하는데, 이게 맞을 때 아픈 거는 몇 분이지만 좋아진 거는 몇십 년 좋아진다, 이게.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사실 그렇게만 못 참을 정도로 아프지 않으시거든요. 맞을만 해서 저도 다 맞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 힘드신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면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수면을 하시면, 시간도 오래 안 걸리세요. 그러니까 잠깐 자고 수면 4시간 하는 것처럼 자꾸 자고 일어나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면 치료를 많이 하는데, 제가 84세도 해봤는데요. 별 문제 없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배울 때, 저희가 의사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염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되는 결국은 이제 세균이 들어가서 어떤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 이게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되게 15% 이상 그 포도당이 들어가게 되면은, 세균이라는 건 이 겉에 벽을 갖고 있습니다. 겉에 벽. 그러니까 세포벽이라고 하는데, 세균도 껍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고농도의 포도당이 들어가면은 이 껍질이 와해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균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염증 때문에 문제 생긴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글쎄요, 워낙 많은 케이스를 해봐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골프 연습을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연습을 하다가 목동에서 오신 분인데,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못 내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RI 갖고 온 거 보셨는데, 반월판 파열이 되시더라고, 보니까. 십자인대 파열되시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관절 안에 그 25% 그 포도당 주사를 하고요. 관절 바깥쪽에 그 인대 주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분이 연락을 해보니까 한 번 맞고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만 아니고 뭐 제가 뭐 94세 그때 저희 병원 환자도 봤는데 94세도 그 효과가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못 걸어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이게 너무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 제가 책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책으로 내려고 합니다. 예, 예.